네, 물류터미널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물류터미널은 운영하는 방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결정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류터미널의 기능은 다 이해를 하셨을 것 같고요. 의사결정 나무의 입지 설정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 독구수 산출, 이거 시험에 나와요. 이거 중요합니다. 독구수 산출 공식도 외우셔야 됩니다. 의사결정 나무도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물류터미널의 기능입니다. 물류시설의 집약화, 그죠? 집약화는 물류 시스템에 대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적은 비용으로 대고객 서비스 향상이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허브 앤 스포크 시스템에 대해서 그 전에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요. 물류 터미널이라는 것이 생기면 그 근처에 있는 물류 거점들이 모여 들어가지고 그 모여든 거점들의 기능을 물류 터미널에서 모두 다 수행을 하는 겁니다. 이 물류 터미널은 수십 개의 물류 거점의 기능을 하고 재분류를 할 수 있는 기계 설비 장비들이 가져져 있기 때문에 엄청난 기능의 효율성을 가질 수 있고요. 이게 이래서 시스템을 얹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수 감소로 관리 업무나 인력 감소 가능한 이야기, 수송비 절감 효과, 과잉 재고 방지. 과잉 재고 방지는 여러 수주에 있어서 정확한 데이터가 나옴으로써 자기가 갖고 있는 20개 물류 거점에서 전부 다 20개 이상 물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상황에서 그 상황을 물류 터미널을 만들므로써 적시에 필요한 10개의 재고만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과잉 재고를 방지할 수 있다. 창고의 가부족에 대한 해소 부분을 가질 수 있고요. 이 시간은 크로스 더킹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바로바로 물건을 출고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보관의 기능도 많이 덜어낼 수 있다. 그리고 중복 수송이 방지되고 직판 체제를 확립할 수 있습니다. 견폴비율이 낮아가지고 JIT 시스템 배송이 가능하게 되고 납기를 단축시킬 수 있다. 그래서 크로스 도킹 계속 이야기 나오고 JIT 개념이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자, 물류 거점 간의 수송 업무가 감소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송과 배송 두 개로 나뉘어질 수 있는데요. 거점 간 운송을 수송이라고 하고 배송은 소비자에게 물건을 갖다 주는 것, 소매상에게 물건을 갖다 주는 것을 배송이라고 합니다. 이 운송에 있어서 거점 간 그죠? 물류 거점 간의 수송이 줄어드는 이유가 뭐예요? 20개가 한 군데로 뭉쳤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거점 운송이 많이 사라지게 된다. 이 말입니다. 물류터미널 내 업무입니다. 입하. 순서대로 시험이 어마무지하게 많이 나오니까 다 외우셔야 돼요. 입하, 보관, 피킹, 유통가공, 건품, 포장, 방향결 분류, 상차 및 하차 작업으로 순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물류터미널의 운영이 있습니다. 물품의 특성과 물류시설의 수와의 관계가 나와 있고요. 물품의 가격 나옵니다. 낮으면 낮을수록 재고비용도 낮춰야 되겠죠. 낮춰야 되고 물류시설을 늘리게 됩니다. 자, 물품 가격이 낮으면 낮을수록 재고비용이 낮으므로 재고에 배정될 수 있는 비용이 낮으므로 물류시설이 느리게 됩니다. 느리게 돼요. 자, 그리고 단위 화물의 수량이 있어요. 단위 화물의 수량이 많으면 많을수록요, 운송비가 많이 소요되므로 물류시설의 수를 늘리게 됩니다. 자, 배송빈도입니다. 배송빈도는 낮으면 낮을수록 회전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물류시설의 수와 생산기지의 수를 적은 수준으로 유지하게 됩니다. 배송의 규칙성, 배송이 불규칙적이거나 긴급할수록 물류시설의 수를 줄이게 됩니다. 자, 독구수 산정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독구라는 것은 뭐냐? 이 물류센터, 물류 거점이 가지는 그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의 입구를 독구라고 합니다. 독구. 이 독구의 수는요, 다음과 같이 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월간 작업 시간 분의 트럭 출입 수 곱하기 1 트럭 한 대당 작업 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안전개수입니다. 여러분 이거 외우셔야 돼요. 외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고 나면
하면 딱히 안 해오셔도 이게 대해서 풀이를 하실 수가 있는데 그 풀이하는 방법은 문제를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는 방법입니다. 월간 작업 일수가 어떻게 됩니까? 월간 작업 일수가 시간별로 나눠 가지고 2080시간이라고 했습니다. 2080시간 분에요. 트럭의 출입 일수 7억의 출입 일수는 연간이네요. 여기서는 연간, 월간을 맞추신다 하면은 지우실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연간으로 기준으로 된다면 연간으로 맞추시고, 월간으로 기준이 된다면 월간으로, 분기로 기준이 된다면 분기로 맞추시면 됩니다. 왜냐? 위아래로 다 떨어져서 없어지잖아요. 자, 그리고 연간 트럭 출입 일수는 700대입니다. 2080분에 7000대네요. 7000대 곱하기 작업시간 1일 한 대당 작업시간이 2.5시간 곱하기 1 플러스 안전계수. 1은 왜요? 100%죠. 안전계수는 추가적으로 필요한 사항과 여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정확하게 이야기해서 1일에 작업을 한 대가 할 수 있는데 추가적으로 만약에 딜레이가 된다든지 작업 인부가 부족을 한다든지 그래서 발생하는 추가 시간을 0.25로 보겠다는 거예요. 25%.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 1.25가 되죠. 요거를 곱해주면 10.5가 나오고 10.5는 독구의 개수가 됩니다. 그러면 10개가 필요할까요? 11개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11개가 필요하잖아. 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개의 독구가 필요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공식이고요. 중요한 거는 적용 가능해야 됩니다. 그죠? 적용 가능하셔야 됩니다. 자, 이해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통해서 암기를 하셔야지 여러분들 기출을 나오시면 바로바로 풀 수가 있어요. 아니고 내가 그 원리를 이해하겠다 잡으면 10분입니다. 10분. 10분에 풀리면 다행이지만 안 풀릴 확률이 더 많다고요. 그러면 시간 버리는 거 되니까 공식은 미리 이해를 하시고 머리에 넣어 두시는 것이 맞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총 비용 비교법이 있습니다. 각 대안별로 관리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총 비용의 최소가 되는 지역을 물류 거점으로,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것은 효율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에 산출을 해 보면 되겠습니다. 다 더해요. 다 더해 가지고 그 더한 합계가 제일 작은 것 5000, 5300, 5200, 4800이면 4000 D지역에 물류 거점을 두시는 게 이점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D지역에 물류 거점을 둬라. 비용이 가장 작기 때문에 손익분기도표법입니다. 손익분기도표법은 고정비와 변동비 두 개를 나누어 가지고 계산한 다음에 나중에 합산을 해 가지고 이 비용이 최소가 되는 부분을 산정하는 방식입니다. 자, 아래의 표 바탕으로 물류 거점을 결정을 하면 물동량이 100단위 이하일 경우와 C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맞고 그 이외 이상의 경우에는 A지역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익하겠다. 이건 어떻게 하냐면요. 도표를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X좌표, Y좌표. 자, 기울기가 되는 부분은 뭐예요? 고정비와 변동비를 보시고 산정을 하시면 되고요. 여기 표가 어디 갔냐? 표가 없네. 네. 고정비의 경우에는 Y좌표가 됐고, Y가 0일 때, 그 변동비가 빵일 때, Y축의 값이니까요. 고정비가 Y축에 들어갈 것이고, 변동비는 X축 기준으로 해서 기울기가 1300, 1400, 1350의 경우에 그게 기울기를 파악하셔가지고, 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체크리스트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지 가능한 부지에 대해서 입지 요건별로 점수를 계산하고 가장 높은 점수를 얻은 경우에 여기서는 비용이 아니에요. 점수예요. 점수기 때문에 점수가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점이 많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게 산정을 하시면 됩니다. 아래 표와 같이 나쁨, 좋음, 우수, 뭐 이렇게 보통 이렇게 나눠가지고 점수를 산정하는데 자기가 비중을 둘 걸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사회 태도의 비중을 10으로 둔다면 10 기준의 점수를 매길 것이고 수성, 편의성이 20이 둔다면 20, 생활수준이 20이라면 20의 기준에 따라서 배정을 하시고 점수를 산정하셔가지고
이 두 개를 곱해서 더한 경우에 그 점수가 가장 높은 곳, 그죠? 인구수, 경쟁업체 뭐 전부 다 되겠죠. 요게 예상 투자 수익률도 반영해가지고 100% 가정하에서 만들어 보니, 그죠? 점수를 680점을 맞은 것은 A, 660점을 맞은 것은 B, 그죠? 640점을 맞은 것은 C가 됩니다. 그럼 점수가 가장 높은 A 지역이 이상적인 형태의 거점이 되겠다라는 거죠. 쉽죠? 쉽습니다. 자, 무게중심법이고요. 예, 시험에 잘 나와요. 무게중심법. 자, 물류센터를 기준으로 고정된 공급지에서 물류센터까지의 수송비와 물류센터에서 각 수요지까지의 수송비를 구하여 그 합이 최소가 되는 지점을 구하여 물류 거점의 위치를 선정하는 방법을 무게중심법이라고 합니다. 무게중심법. 자, 다음을 무게중심법으로 구하시오. 수요와 공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수요지의 수요의 양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X좌표, Y좌표를 구하는 것이 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네 가지 거점 사이에서 이 사이에 물류 거점을 만들어 내야 되는 거죠. 자, 기준은 뭐라 그랬어요? 월 수요, 수요지의 수요 톤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20톤 더하기 20톤 더하기 10톤 더하기 50톤 합계를 뭘로 곱해줘? 곱한 거에 더해라고 X좌표끼리 곱이죠. 그러면 X좌표가 0이다, 그죠? 수요지 1은 0이다, 그죠? 0 곱하기 20. 그죠? 0 곱하기 여기 20이잖아요, 20. 수요지 2는 10 곱하기 20이다, 그죠? 20. 수요지 3는 20 곱하기 뭐예요? 10이다, 그죠? 10. 더하기, 그리고 마지막 공장 같은 경우에는 50 곱하기 뭐예요? 수요지의 수요의 합계가 되겠죠? 그만큼 공급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플러스 20 더하기 20 더하기 10은 50이 되죠. 50을 하면 X좌표가 44가 나오고요. 44, 요점 나오겠죠? 요점. 자, 그리고 Y좌표도 20 더하기 20 더하기 10 더하기 50이 됩니다. 50이 되는 이유는 공급지에서의 공급량과 수요지에서의 수요량이 같기 때문에. 그래서 100이 되고 100분의 80 곱하기 여기 어디냐? 여기 어디냐? 공장부터 가볼까? 80 곱하기 20. 자, 그리고 40 곱하기 20, 20 곱하기 10, 60 곱하기 50을 한 것을 합한 경우에 100으로 나뉘어지면 56이 나옵니다. 그러면 44와 56의 값이 더해지는 요쯤이 물류 뭐가 됩니까? 거점으로서 위치가 되게 된다는 말이죠. 얘를 무게중심법이라고 합니다. 자, 통키로법이고요. 각 수요처에서 배송센터까지의 거리와 운송량에 대해서 운송량 거리에 의해서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 총계가 가장 적은 것, 운송량 곱하기 거리의 값이 가장 적은 것에 있어서 물류센터로 선정하는 겁니다. 시뮬레이션 법은요,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요. 그래서 그 설계 안에서 가장 현명한 답안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브라운 깁슨 방법이 있습니다. 입지 결정에 있어서 양적 요소와 질적 요소를 함께 고려해가지고 복수의 공장의 입지 분석 모형으로서 1972년에 브라운과 깁슨에 의해 가지고 복수 공장 입지 분석 모형에 따라 가지고 물류센터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필수 요인과 객관적 요인, 주관적 요인을 분류한 후에 입지 선정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이런 게 있구나, 브라운 깁슨 방법이 있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험에 잘 나오는 의사결정 나무 분석입니다. 이 경우는 아주 단순하게 이루어져 있지만 더 많이 꼬아가지고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A라는 공간에서 A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C1, B2, B1에 대한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C1 같은 경우에는 그 값이 너무 낮고요. 나머지는 성과치가 너무 좋아요. 그럼 성과치가 좋은 곳에 B를 선택할 것이고, B는 30에서 성과치를 선택하지 않고 B2를 선택하지 않고 B1을 선택합니다. B1을 선택해서 나머지 마이너스 20을 선택하지 않고 S1을 선택함으로써 그 성과치가 가장 우수한 공간에 의사결정을 하면 그 성과치 적용, 확률값 적용해가지고 기대되는 수익을 계산해서 이를 기초로 해서 의사결정하는 방법이 되고 이상적인 결정이라고 보는 것이
의사결정 나무 분석이 됩니다. Decision tree analysis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내용을 이해하시고 암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제 생각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요겁니다. 무게중심법 요거를 필히 잘 이해하시고 모르시면 전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